자, 여섯 번째 앙상블입니다. 자, 앙상블은 무엇일까요? 앙상블. 앙상블은 이 앙상블 클래시파이어, 우리가 어떤 분류를 위해서 또 앙상블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요. 앙상블은 이 주어진 학습 데이터 집합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분류기를 만들고 그 분류기의 판정 결과를 투표나 가중치 투표 방식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분류기를 하나하나씩 살펴봤잖아요. 어떤 분류기, 저런 분류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앙상블은 여러 가지 이 분류기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투표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가중치 투표 방식, 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결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으로는 부트스트랩 방식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은요, 주어진 학습 데이터 집합에서 복원 추출, 리샘플링 with replacement, 이 복원 추출을 해서 다수의 학습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부트스트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자체에서 우리가 이 복원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방법이 부트스트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트스트랩인데 애그리게이팅 해가지고 배깅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스팅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깅과 부스팅 이 각각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깅은 자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을 이게 좀 따서요, B A G G I N G 이래서 배깅이라고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트스트랩인데 애그리게이팅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 집합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를 각 학습 데이터의 집합별로 분류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각 학습 데이터 집합에 따라서 분류기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들이 서로 투표나 가중치 투표를 해서 최종 판정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부트스트랩으로 어떻게 했어요? 학습 데이터가 여러 개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3개로 됐죠? 그럼 3개에 대해서 각각 학습 데이터마다 이 학습 데이터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분류기가 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류기에 대해서 결합을 한 분류기로 이게 실제 배깅 방식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오더라도 이 결합된 형태의 분류기를 통해 예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배깅이에요. 배깅. 자,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랜덤 포레스트는 간단한데요. 이 분류기를 결정 트리를 사용하는 이 배깅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분류기를 우리가 뭘로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분류기를 다른 걸로도 쓸 수도 있는데, 이 분류기를 결정 트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결정 트리 기반의 어떤 배깅 기법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그 결정 트리 자체가 트리잖아요. 그죠? 트리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트리가 여러 개니까 랜덤 포레스트, 즉 포레스트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그 샘플 인풋이 오면은 각각의 이 그 뭐랄까요, 부트스트랩으로 나눠진 각각의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학습 데이터 각각마다 트리가 존재합니다. 결정 트리가 이제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결정 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사 결정 트리를 결과를 다 사용 결합해서 이 랜덤 포레스트 프리딕션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부스팅이에요. 부스팅은 K개의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는 앙상블 분류기 생성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K개만큼의 분류기를 계속 순차적으로 만들어갑니다. 계속. 근데 이 분류의 정확도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를 변경하면서 분류기를 생성을 합니다. 자, 보면은 이런 식의 구조가 돼 있는데, 자, 분류기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 알고리즘 분류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분류 정확도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또 학습 데이터를 평가해서 가중치 조정 학습 데이터로 학습 알고리즘 또 돌려서 여기에 또 한 번에 이 분류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또 학습 데이터 평가를 통해서 가중치 조정 학습 데이터로 학습 알고리즘을 돌려서 또 분류기 3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만들어간 이 전체 K개만큼의 분류기를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오더라도 이 결합된 분류기를 사용해서 예측을 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게 바로 부스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에이다 부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스트 방식은 굉장히 또 효과가 좋아서 에이다 부스트는 또 아주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러한 앙상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N개 학습 데이터 DI에 대해서 이 DI에 대해서 초기 가중치 WI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WI는 뭐 N 프라임분의 1로 가중치의 합은 전체 합은 1이겠죠. 자, 그리고 이 엡실론을 주는데요. 학습 오류값 엡실론은 잘못 분류한 그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의 합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습 데이터 중에 잘못 분류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중치한 합을 표현할 때 이 학습 오류값 엡실론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값이 0.5 미만인 분류기들만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실제 수행했을 때 오류값이 0.5 미만인 분류기만 이제 학습되는 경우 분류기 신뢰도는 알파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분류기 신뢰도에 대한 계산 방법이고, 그리고 잘못 판정한 학습 데이터의 가중치는 증대시켜야 되겠죠. 너 왜 잘못했어? 이 분류기에게 너는 잘못 학습 뭐 판정을 했기 때문에 이 가중치를 좀 더 증대를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 제대로 판정한 학습 데이터 가중치는 축소를 시킵니다. 너는 제대로 했기 때문에 가중치는 좀 축소를 시키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증대시키고 축소하는 형태로 계속 이 가중치 합이 1이대로 정교화를 수행하는 형태로 학습이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에이다 부스트 방법이 그 가중치 초기 가중치를 가지고 계속 가중치를 증대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앙상블 방법, 다양한 앙상블의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앙상블 자체에 대한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